또 송 작가의 예언이 실증되고 말았습니다. 뭐 안 맞는 게 없어요? 네. 다 맞아. 예. 니파 바이러스가 아, 드디어 인도에서 또 발생을 해가지고 심지어 인도에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맞췄어. 날짜까지 맞췄어요? 내가 그랬잖아. 선선해지면 9월, 10월 달 되면 니파 바이러스 옵니다. 아 그렇게까지? 내가 그때 그랬잖아. 올 봄에 얘기할 때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다. 니파를 먼저 얘기하셨지. 니파가 돌게 되면 지금 뭐 치사율 1% 2% 되는 코로나하고는 차원이 비교도 다르다. 안 되는 공포 상황이 온다는 거야. 왜? 지금 치사율이 75%. 75%에 75%. 접촉 48시간 내에 혼수 상태가 된다. 약도 없어 이거는. 네. 야, 근데 이게 인도에 있었다. 95년, 2015년도,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나타나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 돌아오면 정말 그 지금까지 했던 어떤 보건에 대한 그 기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백신 돌고 이래가지고 아니 걸려도 젊은 사람 안 주고 이제는 이거는 남녀노소를 안 갈아요 걸리면. 근데 이게 결국은 인도 남부에서 5일날 12세 소년한테서 노인이 아니야. 소년입니다. 12세 소년한테서 발견이 됐고 이번 일주일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참 무서운데 원래 이 니파 바이러스 숙주가 과일 박쥐래요. 그러니까 박쥐가 먹은 과일을 매개로 뭐 돼지 등에 감염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오염된 과일과 접촉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애매하긴 한데요. 이것도 박쥐래? 타액을 통해 가지고 네. 이게 몸에서 어떤 형태의 분비물을 통해 가지고 접촉을 해야지 이게 옮겨진다는 계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돼지열병 바이러스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옮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염력은 좀 떨어진다고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고 네. 지나가면 떨어지잖아. 네. 근데 이건 타액이기 때문에 이 타액 안에서 남아 있다가 비접촉에 의해서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고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그렇지. 일종의 조금 수분하고 같이 묻어 있다든지 이러면 아니면 그 과일 박쥐가 먹은 과일을 뭐 우리가 먹는다든지 그렇지. 각종 타액이 묻어 있거나 묻어 배설물이 있는 거를 묻어 우리가 있는 것들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인수공용인 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돼지나 뭐 이런 그 소 같은데 가축한테로 옮겨갔다가 이게 다시 사람으로 또 건너올 수 있다는 거거든. 동물도 사람도 다 걸릴 수 다 있다. 걸린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처럼 축사 관리가 좀 철저하고 그다음에 뭐 박쥐와 직접 접촉할 일이 없고 충분히 보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덜 위험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어떤 형태든지 사람한테 옮겨가서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일반 바이러스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풍토병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근데 치사율이 75%니까 번질 수도 있다. 국경을 넘어갈 그렇죠. 수 있다. 국경을 넘어오면 이게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같은 걸 봤을 때 남미에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유럽에 있는 벨기에나 이런 데서 창고를 먼저 한 다음에 밑으로 쓸려 내려온 경우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코로나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인해 갖고 이 전파된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뭔가 남미에서 벨기에까지 날아간 비행기 안에 붙어 있었거나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뭐가 하지 않는 이상이야. 이게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염 경로를 따라서 와야 되잖아. 근데 요즘 바이러스는 그게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순서도 없이 그건 그래요. 툭툭 막 튀어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뭐 세계화가 많이 진행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사람이 옮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파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이 큽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 벵골 지역 뭐 이런 쪽에서 98년, 2001년, 2007년 뭐 이런 데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바이러스가 뭔지 그때 제대로 못 밝혀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표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이 또한 한국이 떠맡아야 되는 숙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의심스러워. 근데 왜 진원은 아무리 미국 회사라고 하지만 다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발병해 본 적이 없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회사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회사네. 이상한 회사야.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주가도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꾸리꾸리해. 맞아. 주가는 이제 우리 어허. 그 남 팀장이 네. 나름 전문가인데 네. 도저히 차트를 보고 짐작을 해낼 수 아 없는 맞아. 주식이다. 자기는 어. 진원을 못 하겠대. 그래서 짐작을 안 하겠대. 자기는 예상을. 진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작가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저는 이 주식의 동향을 이 널뛰기 하는 동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진원을 주력 종목으로 잡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5년 안에 매출액은 20배 이상 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구만 하던 회사에서 올 10월 이후부터는 생산을 한다? 생산을 하는 회사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추세가 저 자기 이야기 하니까 또 나오는 거. 추세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짚고 가볼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웃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진원이 미국 회사인가요? 응. 미국이 출자를 한 회사죠. 출자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세웠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이 얘기했었잖아, 본사야. 예전에. 한국이 응. 본사. 그래서 한국 본사는 한국이 본사다. 예, 한국이 본사예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인가?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 미국에 만든? 있는 투자는 공장은 미국에서. 분공장이야. 응? 그러니까 한국 소속의 분공장이라고 미국의 공장을 세우는데 근데 한국 회사의 총 자산 가치가 주가를 통틀어 갖고 뭐 부동산을 갖고 1조가 안 되는데 미국에 세우는 공장이 10조짜리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뭐야 근데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자를 못해. 왜냐면 매년 적자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다는 mRNA 기술부터 이런 그 다 가지고 표본까지 다 갖고 있어. 뭐지? 그래서 내가 얘를 자꾸 뒤에 우리 문빌리를 문빌리 씨가. 의심하는 거고 문빌리가 오바마하고 같이 이명박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세균전하고 뭐 하면서 백신 기구 한국에 유치하고 서울대 땅 빌려가지고 연구소 세우고 그 다음에 삼바랑 협약해갖고 공장 짓고 SK바이오스랑 공장 짓고 뭐 이런 협약 계약할 때 야,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세균전 한번 하려 그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를 계속 보게 되면서 야, 참 신기한 주식이다. 근데 문빌리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를 왜 문빌? 게이츠가 문이잖아. 아 뭐야? 왜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빌 네.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나서 이렇게 뭐. 자주 만나냐? 어. 사실은 둘이 종씨기 때문이다. 문씨라고? 그래서 한국성으로 문, 게이트? 미국성으로 게이트. 그래가지고 둘이 같은 문씨다. 그래서 내가 문빌리라고 별명을 해준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원생명 보유자는 16일까지 보유해야 유상증자 참가 가능합니다라고 백결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네요.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들은 지금 뭐 저기 대주주들이시기 때문에 네, 대주- 진원에? 네, 다 알고 계시고요. 네. 하여튼 제가 네이버 그 증권 관련한 토론방에서 배우 세력이다. 네. 맨날 배우세요.
맨날 진원하고 대화만 민다 그래갖고 분명히 저 배우 세력이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이쯤 네. 되면 진원에서 뭐 사회 이사나 이런 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그렇게 쑥스럽나? 네. 나 진짜 열린 사람인데 진원에서 또 뭐 외계인을 이용한 뭔가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은 외계인 있어. 네.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뇌염이랑 비슷한 증상을 발휘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아니라 뇌수막염이나 고열로 인해 갖고 바로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거든요. 48시간 내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박쥐로 알려져 있지만 뭐 모기라든지 다른 매개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지금 표본이 너무 적어요. 지금까지 발생해갖고 발생해서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인 표본을 채취를 못했단 말이지. 네. 근데 어떻게 진원을 했냐 말이야. 하여튼 그러게 어떻게 했나? 어찌 됐거나 만일 이게 이제 이상해. 또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온다 그러면 사람 패닉에 빠집니다. 목숨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처럼 겁 없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75%는 이 에볼라급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긴급 어떤 뭐 약품 승인이라든지 아마 백신을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안에서 또 어떤 그 한국 기업들,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문제는 2년 전부터 언젠가 니파 바이러스가 올 텐데 라고 이 코로나는 그냥 전조고 코로나는 연습인 거고 나중에 진짜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로 한번 지구에 대혼란이 올 텐데라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던졌었는데 결국은 그 예언이 맞아버리고 말았네요. 네. 그때는 사실 골방에 있을 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골방 저 때부터 기억이 얘기를 나요.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니파라고 검색하면 또 잘 안 나왔었어 그때. 니파라는 바이러스를 어. 아는 사람도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2년 전에는 나도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고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백신은 없고 네.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증상 치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걸려갖고 오면 이제 에이즈 치료제도 넣고 에볼라 치료제도 넣고 이런 바이러스 치료제를 넣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정상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 거기로 된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여겨서 봐야 될 거고요. 제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